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답을 않고 있는 김모 씨가 이미 베트남을 떠나 제3국으로 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 중 대통령 파면 후 가장 먼저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김혜성 씨. 7월 초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아내 역시 뒤따라가려다 출국 금지 조치로 막혔습니다. 급하게 출국한 이유를 그에게 직접 듣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를 봤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호치민시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숙박비가 400만 원이 넘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7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이 호텔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Vì nhà bác cũng sẽ đưa thông tin cho nhau là đi rồi quay về nữa, cho nên là nếu mà đi luôn rồi thì sẽ nhà bác. Từ đây 1 năm rồi hay sao thì cái đó em đã nói rồi là em không có được phép chia sẻ bất cứ thông tin gì cả. Em chỉ có thể cung cấp là phòng đó hiện bây giờ đang có khách, còn người mà khách đang tìm kiếm đã không còn ở tại nhà này nữa thôi. 그날 새벽 호텔 CCTV에 잡힌 김혜성 씨의 모습. 양손 가득 짐을 챙겨 들고 급히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자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주변 식당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요, 좀 여쭤보려고. Kìa, hay là thành phần trẻ của cái người này thì mấy bạn đã từng mình ăn khách vô ăn buổi trưa hay là buổi tối gì đó, mấy bạn đã từng chào qua người này hoặc là có trí nhớ hay mấy. Khoảng 12 tuổi, 12 tuổi ạ, 12 tuổi. Nhưng mà có khách thì có tới 20 sinh đôi thì có, nhưng mà còn cái anh này thì em không có chắc lắm, nhưng mà sinh đôi. Sinh đôi mà cái mặt giống vậy. Cái mặt giống vậy thì em không chắc lắm, nhưng chắc thật. 그럼 쌍둥이는 언제쯤 모신 것 같으세요? Cái hai bé sinh đôi là em thấy khoảng khi nào? Chắc là của tầm tháng 7 ấy chị, tầm tháng 7 trước đó tầm 2 tuần trước rồi. Chưa cho có. 혹시 그 안에 CCTV 같은 거 있을까요? 가게에? Mình có quay camera. Bên em có camera mà 3 ngày là mất rồi. 3일만 저장할 수 있어요. 얼마 뒤 다시 김 씨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에어비앤비 하는 친구가 그랬는데 예. 신혼 그거 저렇게 한 베트남에 시간 40개 정도 해 에어비앤비를 유명해 거기서 제일 에어비앤비 많이 하는 애가 내가 그래서 사진 달라고 그랬잖아 어제. 네. 네. 그것이 맞대. 이틀인가 있었대. 이틀이요? 하루하루 연경하면서. 아들 둘이랑 있는 걸 아니야 없어. 혼자 있었대. 혼자요? 따로따로 있어. 드디어 찾은 김 씨의 행적. 고급 레지던스촌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데 그는 왜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다니고 있는 걸까? 김 씨는 자녀 교육과 사업 문제로 비상계엄 전부터 해외 이주를 준비했고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아내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귀국하겠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도중 만난 한국 엄마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베트남에 오는 건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밑에 꽃이 있으면 나 여기 안 놀고 가니까. 왜냐면 국제학교를 가기를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잘 안 와요. 그 부모 비자가 안 돼요. 학생 비자는 나오는데 가디언스 비자가 안 돼서 여기보다는 말레이시아로 많이 가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죠. 교육업은 오지 않아. 아유, 나 같으면 사실 그렇게 뭐 그렇게 하면 한국애들이 오신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 영어 안 늘어요, 잘. 사실일까? 주변의 국제학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에서 그럼 국제학교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좀 많은 편인가요?
한국에서 국제협회단에다가 오는 케이스는 예전에 코로 아닌데 많이 없어요. 네, 많이는 없어요. 교육 때문에 오기에는 사실 여기가 좋은 나라는 아니어서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많이 가시죠. 왜냐면 말레이시아는 그런 게 워낙에 국제학교도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살기도 훨씬 편하고 그냥 정말 교육 때문에 유학차 가족이 온다 하는 케이스는 100명 중에 1명 될까요? 베트남 생활을 오래 한 교민은 그가 베트남을 선택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봐도 이 사람 얼마든지 살아요. 여기 비자 없어도 살아요. 여기 한국인 불법 체류자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본 최장은 15년도 봤어요. 15년이요? 네. 내가 본 최장은 지금까지. 호치민만큼 살기 좋은 데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가능한 나라인데. 그 공안도 어떻게 보면 돈만 주면 해결하는 나라인데. 그럼 이게 진짜 베트남에 왔다는 거는 애초에 그냥 작정하고 온 거였죠. 그런데 지난 11일 밤 갑자기 김혜성 씨가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공항으로 들어서는 한 남자. 김혜성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좀 해외 좀 오래 머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해외 극비하셨던 건 아닌가요? 김건희 씨와의 좀 특검 가서 봤습니다. 오늘 좀 김건희 씨와 좀 어떤 관계이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가서 봤습니다. 46억 엑시트한 거 지금 현재 그 금액 어디 있나요? 그 사용처 특검에 다 밝혔습니다. 애초에 그 엑시트를 계획하고 만든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혀 투자와 관련해서 저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가장 이제 의혹의 중심으로 계시고 집사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업무를 부른 게 없어요. 관리하는 것도 없고요. 수사 받으면서 제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김 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특검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에 착수하자 여권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귀국한 겁니다. 김 씨는 귀국 하루 전 돌연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 과정에 김건희 씨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으며 자신 또한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하고 이익 공유를 했다고요? 연락도 안 하는 사람하고요? 텔레파시로 공유합니까? 텔레파시로? 오히려 김건희 씨와의 친분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락 오면은 전화 가면은 가서 조사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어요. 4개월 가까이 해외에 머물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김혜성 씨는 여권 무효화를 하루 앞두고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건과 마찬가지로 김 씨는 이번에도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184억 투자가 권력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었거나 특혜였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PD수첩은 취재 과정에서 이 투자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부실 기업에 쏟아져 들어온 수상한 투자금. PD수첩은 IMS 모빌리티에 30억 원을 투자한 신한은행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투자 심의에 참여한 6개 부서 가운데 4곳이 투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결국 투자는 승인됐습니다.
수심위에 쓰신 의견서를 보면 네. 신용 등급이 열의하다고 쓰셨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용등급이 이렇게 우량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사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쓰신 의견에 보면 이 한 주주의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해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쓰셨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데. 아직 뭐 지금 이게 답변하는 게 좀 부담스럽네요. 마찬가지로 30억 원을 투자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는 당시 여러 법적 현안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창업주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었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분식 회계 의혹이 불거진 데다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콕 집어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그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분식회계 이슈가 굉장히 이제 중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밝혀냈고 이것은 고의다. 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결정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제재 수위를 낮춰줍니다. 고의가 아니라 중과실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 원을 투자한 HS 효성. HS 효성은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세금 탈루 등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HS 효성이라는 회사가 조현상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기사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상 회장은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정위에서 이 계열사 미신고 혐의로 경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일이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MS에 대한 투자금이 일종의 보험금이었다면 그 보험금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 되는 거고요. 키움증권은 김익래 전 회장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투자에 나선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수상한 투자가 이뤄진 배경은 무엇일까?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투자를. 네네. 당연히 투자라는 게 정상적인 절차니까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미 다 조사하셨고 저희가 그동안 7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투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호재가 생겼는데 왜 신주가 아니고 구주로 하셨는지는. 피디님 그만하셨습니다. 너무 하셔서. 그렇다면 기업들이 투자한 184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 46억 원은 김예성 씨 측으로, 나머지 138억 원 중 105억 원은 자회사 2곳으로 들어간 뒤 모두 손실 처리됐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자회사로 들어간 투자금은 인건비 그리고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답했습니다. 이 184억 투자에 대해서는 제일 의아한 부분이 46억 원 기존에 발행된 주주의 주식을 사주는 형태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돈은 다 자회사의 대부분이 다 투자됐단 말이죠. 근데 그 자회사에 투자한 대부분이
바로 그해 안에 다 손실 처리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정상적인 투자사라면 대표이사 자리는 물러났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투자한 펀드도 가만히 있고 그 펀드에 투자를 한 대기업들도 별 조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180억의 행방에 대해서 평화로울 수가 있나. 그 기업에 투자는 과연 정상적인 투자였을지, 혹은 그 기업들의 그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 김예성이 김건희를 내세워서 투자받은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배임으로 의유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답해왔습니다. 이득을 본 사람은 딱 한 명 있잖아요. 김예성 씨의 부인의 그 법인. 일단 거기는 구주 매각을 해서 돈을 챙겼죠.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거래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뭔가를 요청을 해서 그게 관철이 됐다면 이들도 손해를 본 건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그냥 밀어준 거예요. 46억 원의 행방을 묻는 PD수첩의 질의에 김혜성 씨 측은 35억 4천만 원은 IMS 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줬고 나머진 세금 7억여 원 등으로 사용됐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일가를 위해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며 10여 년간 행적을 함께해온 김혜성 씨.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희망 그 연결고리가 이어진 집사 게이트. 이제 특검이 김건희 씨와 김 씨 관계의 실체를 밝힐 시간입니다.